안녕하세요. 순금초대 TV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자기 전문 분야를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구독이나 이렇게 조회수가 오르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조만한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이렇게 경제나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보는 제 시각을 이렇게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데요. 흔히 차별화를 해야 컨텐츠가 질이 좋죠. 이게 이제 흩어져 있는 걸 우리는 데이터라고 해요. 자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상황 내지는 페이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서 어떠한 효율과 능률을 올렸을 때, 그때 그 자료를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자료를 정보화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팩트 위주로 또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튜브를 전문 분야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대본 없이 해요. 그냥 제 생각 있는 거. 그래서 약간의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수치도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흔히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곳간에 쌀이 있고 땔감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는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관점에서 세계의 경제 질서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제 원전을 이렇게 육성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27% 정도 돼요. 27% 정도 되고, 반면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은 8.29%. TSMC가 대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7%를 사용해요. 한 회사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삼성이 공장 하나가 원자로 하나를 씁니다. 대단한 거죠. 삼성이 3개월 1분기 동안 내는 전기료가 1조 원이에요. 1년에 4조 원을 내는 거죠, 전기료가. 그 정도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지려면 첫 번째가 용수, 두 번째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극단적인 예로 대만을 침공을 해도, 만약에 대만이 3개월을 버티면 중국이 그 크루즈 해협에서 중동에서 석유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비축량이 보통 국가마다 3개월밖에 안 돼요. 물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갖고 오지만 석유라는 원유라는 에너지원이 없이는 국가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아직 화석연료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크루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 그리고 3개월을 대만이 버티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는 원전을 물로 냉각을 시켜요. 근데 이 SMR은 헬륨이나 소듐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원재료로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SMR은 OEM 방식으로 규모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이 에너지라는 건 전달 지속력이 중요해요. 이 에너지가 오다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가 생산이 되고, 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칠 때만 이게 에너지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속성에서 약점이 있죠. 근데 이제 SMR은 지속성이 있으면서 어떤 크기에도 OEM 방식으로 맞춰줄 수 있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그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 이 반경이 기존에 지금 경수료용은 대형 원자로는 20-30km까지 가요, 방사능. 근데 이 SMR은 300m. 그리고 이 만드는 기간도 대형이 1년에서 3년인데 이 SMR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한 2배 이상. 경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1912년 이후에 현재까지 SMR에 대한 인허가나 제도적으로 법률 통과한 게 없어요. 미국보다 8년을 먼저 국제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SMR 기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SMR에 대한 제도가 전혀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돼서 법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35년까지 한 630조 시장으로 보고 있고 2040년까지는 한 1000조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책 사업으로 SMR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민간 주도로 SMR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 투자를 해서. 현대하고 삼성물산이 미국에 한 1,500억 투자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SK가 2022년도에 미국에 한 3,500억 투자를 했고, 현대가 캐나다에 또 투자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뭐 민간 대기업 중심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TSMC가 그 서프라이즈 어닝을 발생을 했죠, 요번에 3분기에. 그래서 지수가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지금 TSMC는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쿠로시마현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인데 일본이 8조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파격적으로. 독일은 50억 유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으로. 삼성은 미국의 텍사스에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눠지는 형태입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자의반 타의반 시장이 이제 양분화되기 시작했어요. AI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반도체, AI와 관련 없는 반도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가는데, 반도체 자체가 전력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감소시키면서 대용량을 실을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AI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것은 당연히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나 TSMC에 제품을 공급하죠. 근데 TSMC하고는 약간 다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OEM으로 이제 해서 TSMC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약간의 뭐 오작동도 있고 해서 크레임이 조금씩 있는데, TMS 입장 자꾸 제가 헷갈리네. 그 대만 공장에서는 그 설계 자체에 약간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서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서로 약간의 갈등이 좀 있는 거로 보아집니다. 문제는 CPU 시장이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AI 반도체 시장이 CPU를 이렇게 각 장치마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CPI 시장이 따로 이렇게 산업이 있었는데 그 산업을 이끌었던 게 인텔 아니에요? 인텔이 이러한 그 반도체 시장이 변동되면서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CPU를 하나의 CPU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 부품에서 CPU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CPU 집중을 했던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고, 시장 자체도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 엔비디아 동맹이 형성이 이제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반대되는 그런 반도체 시장으로 하나의 집단이 결성합니다. 그게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MS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반 엔비디아 시장으로 반도체 시장을 형성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 제가 볼 때는 선도주자가 가장 강점이 뭐냐면, 선도 시장을 진출하면 그게 표준화가 된다는 거죠. 국제 표준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표준화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는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주격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이 어느 쪽 한 곳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삼성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삼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잘 되셔야 됩니다. 요번 뼈 깎는 노력을 통해서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래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세계 정치나 경제,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황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다를 수 있어요. 미시적으로 어떤 한 기업 또는 한 나라가 어떠냐, 어떻게 왔고 뭐가 문제고 지금 왜 그립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고 뭐를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은 한 개체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볼 거냐, 이공학, 의료, 과학계 관점에서 세계를 볼 거냐, 아니면 사회과학 쪽 분야에서 세계를 볼 거냐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올바른 판단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이공계, 의료계, 과학계는 한계가 있어. 왜? 아무리 AI가 하고 로봇가 한다고 해도 사람이 100% 배제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 단추를 누르는 거는 또 사람이고, 에너지를 주는 것도 사람이거든. 그래서 인연과 철학, 인문학적, 또 공동체가 모여서 사는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심리, 인간이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심리,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과학과 의료와 이공계의 발전이 됐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도 세계 질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산업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죠. 아리백이 중요해요. 거기에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부분들도 제도와 인허가, 이런 것들을 서서히 준비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원전 비중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리백 비중이 요구하는 세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2050, 2050년대까지는 제로 만들으라고 원래 했었는데,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당분간 쓰자는 입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럭비공환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이 경제나 정치가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 진영에 로비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해리스 진영도 해야 되고, 떨어지든 당선되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닌 인포메이션을 가져와야 돼요. 고급 정보. 그런 말씀을 국가를 운영하시는 여야를 떠나서 지도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비도 국력이다.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고급 정보, 이 정보를 보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국력이다.
에너지 관점에서 국제 기준에 합당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의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한국은행 선임연구원이 세계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물론 국제기관 성격에서 낸 보고서라 교과서적인 부분이 이게 대부분이지만 주는 시사점은 결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뭐 2차 전지, 배터리를 준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AI, 삼정이 늦어졌던 원인, 많은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과 세계 질서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들을 많이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을 경제 부분을 놓고 기술 경쟁, 에너지 경쟁, 화폐 경쟁, 군사 경쟁 이렇게 하고 있죠. 중국이 대부분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 그럼 언제까지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대립하고 적처럼 갈 거냐, 끝까지 그렇게 갈 거냐 라는데 물음표를 찍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결국은 경쟁적 공생관계로 갈 것이다.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미국 지금 중국에 투자도 많이 했어요. 일본도 하고 다른 나라도 많이 합니다. 탈중국도 하는 데도 있지만 러시아도 우리나라는 나갔지만 다른 나라 남아있는 나라 많아요. 그거 지금 경기 좋아서 돈 많이 벌어요. 그 외교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느 한 강대국에 무게를 둬서 쏠려가지고 가는 정치, 경제는 위험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속된 말로 양다리를 치라는 게 아니죠.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국 위주의 실용주의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그럼 시사하는 바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실 김태우 실장 기본 바탕이 뭐예요? 중국이 망한다고 하는 전자에 지금 외교안보를 근 3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행 그 선임연구원이 결론 맺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일방적으로 중국은 망하고 미국 위주의 세계가 될 테니까 오로지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그런 안보 외교를 하니까 경제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수석 되자마자 탈중국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지금 탈중국이 됐어요? 25%에서 15% 정도밖에 뭐 8% 정도 줄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탈중국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이 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기업들도. 돈은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 수익률이 있는 쪽으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중 관계, 러시아 관계, 일본 관계, EU, 유럽연합 관계, 인도, 호주, 브라질 이런 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멕시코한테 GDP 추월당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인도네시아한테 추월당해요. 거의 1억이잖아요, 인구가. 브라질한테도 당했어, 이제.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 외교 안보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기조를 따르는 경제, 세계 경제 대응.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삼성은 나름대로의 연구소도 있고 삼성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싱크탱크에서 많은 자료를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 국가의 큰 틀을 또 이렇게 배제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검찰 독재에서는 역모라고 하면 어떡해. 국가의 경제 정책에 약간 반하는 걸 했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가? 국가 정책하고 반대로? 뭐 역모로 규정해가지고 세금 조사 나가고 삭 비리 4돈의 8종까지 뭐 이사 해가지고 전부 다 연구소 직원들 한 사람당 한 300건 400건씩 압류 수색하고, 이게 이러는 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캐비넷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몸살을 앓는 거가 국가의 큰 틀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분야를 좀 보고, 만약에 3년 동안 해왔던 그 담당 당뇨 장관급이, 장차관급이 시행착오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다면 인적쇄신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요? 대통령님 나와서 말씀하신다는 게, 나는 방향을 오르게 가는데 국민들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랬다? 아니, 그거를 납득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저같이 이렇게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이 뭔가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인적 개선 하셔야 돼. 안 하면 자의반 타의반 정치적인 위협이 다가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TSMC 좋은 실적 났다고 삼성 위축될 것도 없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물론 삼성 인재가 많이 또 나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재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유출되지 않게 하면 돼요. 그거 국가가 해줘야 돼. 그렇게 민관 협력해서 지키고 발전시켜야죠.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통합이 중요하다.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치권에 계시는 지도자, 국가 지도자분들, 통합의 마인드.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핵 위기, 모든 사회적인 갈등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참고가 돼서 좋은 국정이 앞으로 또 여야 입법부 사법부가 잘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